하지만 지금 이 법은 그 계약갱신권 한 번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 법이 오히려 칼로 돌아와서 임차인분들을 공격을 한 거죠. 이 법이 정말 악법인 게 최종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지도 못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을 갈라치기를 한 게 저는 진짜 제일 나쁘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부동산 전체 시장에 정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투자자인 저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은지까지 저의 의견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 먼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법안의 이름은 무제한 전세 갱신권 뜨거운 감자로입니다. 윤종호 의원께서 이제 발의 후 논란 확산이 됐다. 전세 매물 사라지고 월세 급등, 공인중개사 단체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갱신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임차인 한 세대당 한 번의 계약갱신권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은 그 계약갱신권 한 번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을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는데 이걸 무제한으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로 한번 요약해서 좀 기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무제한으로 변경됐을 때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이제 노벨상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에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좋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실현이 됐을 때 정말 최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하는 법인지, 임차인을 죽이는 법인지, 지옥이라는 걸로 제가 언급을 한 거 보면은 당연히 그 결과가 좋지만은 않겠죠.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은 2년간의 계약을 합니다. 2년 동안의 계약을 한 번 더 연장, 그러니까 지금은 1회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2년의 계약 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였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게. 과거 2020년 전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2년 살고 집주인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 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나가야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한 번 더 살게 해주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준 겁니다. 2020년도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2년이 지나고 4년 산 뒤에 그 다음엔 계약갱신이 안 되는데 나갔을 때 다른 집을 찾아보면 다 전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새로 집을 찾았을 때 그동안에 오른 거를 한 번에 올려줘야 되고 2+2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전세 매물이 귀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100만큼만 올라갈 게 200, 300만큼 올라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 법이 오히려 칼로 돌아와서 임차인분들을 공격을 한 거죠. 현행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법이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원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안에 2020년도 6월 9일 날 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본다. 임대차 기간은 자연스럽게 2년이 늘어나는 걸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약갱신 2+2로 3년째 거주하고 있었어. 근데 임차인분이 2+2면 4년이잖아요. 근데 임대인도 4년 의무로 임대를 제공해야 되지만 서로 협의하에 4년 동안은 임차인분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6조 2항에 따르면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러니까 2년이 끝나고 2+2로 한 번 더 사는데 그 3번 더 살 때 나머지 뒤에 2년 안에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년 살기로 했는데 3년 1개월 됐을 때 저 나갈래요 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사실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임차인이 못 맞춰주면은 전세보증금 수억이겠죠. 그 돈을 3개월 만에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도 이제 생겼었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6조의 사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2+2를 거절할 수 없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8번이에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 가족이죠. 가족이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2+2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인들이 허위든 진짜든 우리 집 실거주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 실거주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걸로 2+2를 거절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실거주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소송을 걸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이 법이 정말 악법인 게 최종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지도 못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을 갈라치기를 한 게 저는 진짜 제일 나쁘다고 보거든요. 원래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막 돕는 분위기도 있었고, 임차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면 임대인이 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이사 가는 날짜에 맞춰서 협조를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엄시를 하고 소송을 하고 민사소송을 걸고, 너 진짜 실거주냐? 너 맞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 2+2 때문에 4년 동안은 그 집에 살 수 있지만 4년 살고 난 다음에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찾으려고 했을 때 같은 컨디션에 같은 입지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매물들이 많이 나와야 서로 경쟁을 하고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출 텐데, 매물 나온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찾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지고, 매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집을 막 하루에도 몇 팀씩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당연히 가격을 높일 여력이 되는 거죠. 한 번 임대를 주면 4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싸게 내놓겠습니까? 임차인들이 줄을 섰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가격도 높아졌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싸움도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2로 살 때 협의에 따라서 같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증액은 최대 20분의 1,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4년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못 올렸던 뭐 15%, 20% 이상을 한 번에 올린다는 거죠. 한 번에 올린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왜냐면 4년씩 사니까 다. 자, 그러면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좋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이라는 거는 당연히 2+2가 아니라 2+2+2+2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좋아 무제한이지 한 집에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렇게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봤을 때 과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분들이 집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매물들이 지금 이 시점에 100개가 나와 있는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됐을 때도 과연 100개일까요? 10개도 안 될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개가 10개로 줄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수, 입지, 뭐 컨디션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맞춰요.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에는 이미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사람이 살고 있을 거거든요.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도입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에 2+2를 만들었을 때도 21년도 10월 기사인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2년도 안 된 시점에도 이미 전세 대란 만들고 전세 대출 막아서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서민들이 매물이 없어. 나와야 되는 매물이 갱신이 돼버렸거든요. 아파트 보려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까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인데 이미 아파트에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빌라로 막 수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부족합니다. 지금 아파트도 공급이 부족하지만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다 부족해요. 짓는 집도 다 멈춰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공급한다? 정말 시중에 매물이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부에서. 해외에서도 지금 빌라 투자를 막 하고 있거든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전세 사기에, 그러니까 다 월세로 이동을 하고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자 면접 보는 유럽 왜 그러냐?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임대차 보호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무제한 계약갱신권이에요. 다가온 월세 시대, 이게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으로 집주인들을 다 죽여놨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는 위험한 거라는 인식을 주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월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저렴했던 거주비를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주비가 저렴했던 거는 월세와 전세가 공존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공존했던 것 중에 한쪽을 없애버리면 전세로 있던 모든 수요가 월세로 몰리게 되겠죠. 가격이 당연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2+2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는지 보면 임차인을 가려서 선별해서 받게 됩니다. 시중에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갑이 되는 거예요. 세입자는 이미 줄을 서 있거든요. 세입자를 가려서 받고자 하는 요인이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면접도 보고요. 소득도 따지고 최종적으로는 면접까지 봐야 됩니다. 대도시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이 새로 도입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먼저 하고 있는 나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도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놔야겠죠. 이게 도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전세 사기, 보증보험 한도 축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전세 매물들이 정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월세로 몰리게 되면서 월세를 올리게 됩니다. 매매가까지 올리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LH나 허그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 빌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공급 자체가 빌라를 짓고 있는 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짓던 것도 멈추고 사는 사람만 있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가가 폭등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자본에서도 부동산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기업도 지금 한국 주택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투자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싸져 있는 매매가, 계속 올라가는 월세, 점점 내려가고 있는 금리 이 세 가지 요인만 해도 월세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거고 결국 이거는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가 발현될 거라는 말이죠. 이 법이 시행되고 난다면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거비를 아끼려고 선택했던 정치인의 그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패가 아니라 칼로 맞게 될 겁니다. 저렴한 주거비가 박살나게 될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주거비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집주인들은 한정돼 있는데 가격을 계속 높이는 거죠.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가격을 못 올릴까요? 저의 이제 예상 시나리오는 결국 저금리, 월세 폭증으로 인해서 매물이 귀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들어올 정도면 부동산 투자를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글로벌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인 가구,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글로벌 기업에서도 확신을 한 겁니다. 월세 수익률도 당연히 좋겠지만 임대로 얻은 월세 수익 그리고 매매 차익 다 해외로 유출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영상의 마무리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돼 있다. 과연 그 선의로 포장된 그 법이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법이 발현됐을 때 실제로 시행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역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